바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박진영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아이콘화하게 된 거죠. 오히려 저는 그것도 전략 전술일 수도 있었다. 지금부터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이 앨범을 하나하나 내면서 음악사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장르를 자기가 다 혁파한 거잖아요. 그렇죠. 디스코, R&B, 그 다음에 스윙까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드디어 이 사람이 프로듀서로 이런저런 음악적 문법과 소스와 방법론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제 믹싱돼가지고 다 배웠잖아요. 다 알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제 네, 요리합니다. 진짜 저글링 하는 거예요. 야, 디스코적인 요소가 이런 게 있고, 스윙 재즈는 이런 요소가 있고, 그 R&B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선 이런 걸 넣고 하면서 진짜 가지고 노는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듀서가 되는 그 과정이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이었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 박진영 씨가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가독이만 달린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많은 그 국민들한테 지탄을 좀 받은 분들이 많았대. 무슨 지탄? 그 비닐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정확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건 우리 대변인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싹 다 빼놓네요. 이게 참 이제 그 예술가로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화제성입니다. 화제성. 네, 특히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라는 예술가들은 늘 화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네. 우리 그 당시에는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맞아요. 머리가 길거나 네. 빨간 머리도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때 실제로 그 생방송을 봤던 사람인데 비닐 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투명한 걸. 그리고 그 안에는 팬티는 아니고 트렁크 형태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파격적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한번 좀 뭐랄까요? 좀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큰 지탄을 받았고요.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갔으면 예전에는 다 정장에 그렇죠. 양복에 이렇게 있는데 네. 뭐 입었습니까? 또 캐주얼을 한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박진영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아이콘화하게 된 거죠. 오히려 저는 그것도 전략 전술일 수도 있었다. 본인도 좀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 마케팅을 노려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초반에 JYP가 이렇게 본인의 어떤 역량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를 본격적으로 차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 회사 태영기획이라는 회사를 먼저 만드는데 아니, 이름이 왜 그렇죠? JYP가 아니에요? 오늘 아닙니다. JYP의 전신 태영기획. 태영기획. 네, 정말 촌스러워요. 이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맞나 싶은데. 네. 뭐 현수막 업체예요? 뭡니까? 뭐예요? 태영기획. 현수막 안 맞춰요. 뭡니까 이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회사를 왜 갑자기 이렇게 차리게 된 거예요? 본인이 이제 단순히 연예인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이 여러 가지 음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자기라는 그 매체는 너무 노출이 많아지면 연예인은 식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내 음악을 누군가에 또 입혀서 계속 그걸 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나도 연예인으로서 특히 자기의 장르가 댄스 가수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매니지먼트 회사를 직접 하는 거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박진영의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하나의 모든 걸 걸지 말라가 있어요. 박진영은 그렇지 않았어요. 올인하는 스타일이구나. 어떻게 했느냐.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릴 때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돈으로 하긴 쉽진 않거든요.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들이 뭘 요구했느냐. 지금까지 네가 작곡해서 번 돈과 그 음원 수익을 회사에 다 집어넣어. 그럼 내가 돈 댈게. 한 거예요. 박진영에게는 평생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넣었어요. 자신감이 뿜뿜이다. 네. 좋다. 나도 다 태울게. 투자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이 2005년 이 언저리까지 큰 돈이 없었어요. 오히려? 왜? 자신의 모든 음원 수익이 다 회사에 귀속되는 거지 내가 갖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 회사에 모든 걸 걸었고 그 모든 걸 건 회사에 자기가 진짜 헌신을 합니다. 야, 무슨 대단합니다, 그거는. 네, 지금 있는 쌈짓돈도 어디다 들어놓기가 힘든데 박진영은 정말 이 뭐랄까 담이 크네요. 진짜 이런 의사결정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 스윙 베이비를 마지막 개인 앨범으로 일단 하고 그 다음 개인 앨범이 나온 게 2007년도인데 2007년도. 그러니까 그 6, 7년이 비는 거잖아요. 네. 그 6, 7년 동안 이제 G.O.D를 비롯해서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길러낸 거죠. 힘든 시기에 짜장면 많이 먹으면서 만들어낸 노래. 야, G.O.D.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다가 본인 스스로 또 연예인이잖아요. 참기 힘들죠. 참기 힘들죠. 아, 몸이 근질근질해요. 네. 그래서 2007년도에 다시 앨범을 만든 게 Back to Stage. 백투 스테이지. 내가 다시 무대로 돌아간다. 돌아왔다. RBD 100에서 또 착안을 해왔네요. 그런 거죠. 이걸 들고 왔는데 본인이 몸은 근질근질 하는데 G.O.D 키워야죠. 또 다른 그때 원더걸스 가수들, 또 원더걸스 키워죠. 그렇죠. 그렇죠. 바쁘잖아요. 혼자 이 앨범을 메이드하기가 쉽지도 않았나 봐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자극도 받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백투 스테이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콜라보들을 쫙 들어가 있는데 바비킴, 다이나믹 듀오, 윤미래, 오. 어셔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서 어셔요? 어셔도요. 미국 네, 맞습니다. 가수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섞어서 앨범을 일단 채워 넣은 거예요. 자기 시간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시간 관리도 할 줄 아는 거죠.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시간 관리를 뭔가 그 종교관을 찾아서 세계관을 찾아서 이스라엘에가 2년을 있었는데 너무 시간을 딴 데 쓰고 앨범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2년 이런 기간이 정말 또 중요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제가 보고 기억하고 그거에 어떤 과정으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까를 제가 그래도 객관적인 근거를 잴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거는 제 순수한 개인적인 게스인데 박진영이 미국 진출에 처음 해서 뼈아픈 실패를 했거든요. 아, 원더걸스 데리고 왔었나요, 그때? 네, 맞죠? 잘 안 됐어요. 네. 잘 안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방시혁 씨랑도 가가지고 곡 팔다가 그렇게 그 개고생을 하다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그때 본인이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 방식, 내가 이걸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이제는 워킹하지 않는 건가? 성찰을 해봐야 될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망한 거 특히 그 당시 원더걸스하고 미국 투어를 했던 방식은 고속버스 큰 걸 빌려가지고 그 고속버스에서 다 같이 자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면서 약간 그 MZ 세대들에게 헝그리 정신을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방식은 잘 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 원더걸스가 국내에서는 히트를 치고 온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최상급이었는데 네. 원더걸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대스타인데 우리가 왜 굳이 이게 우리 대표님의 꿈을 실현하려고 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나이 때 이걸 다 허비하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원더걸스 멤버도 일부 이탈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박진영도 그때 미국 진출해서 솔직히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런데 강남스타일 대박 났죠. 그 다음에 또 YG도 또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2NE1 아! 중남미 국가나 저기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면 와 2NE1을 다 그때는 불러요. 제가 제일 잘 나갔습니다. 2NE1. 아, 먼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니네들은 그런 거 해야 돼. 니네는 이런 응원하면 안 돼. 아, 방금 합이 좋았어요. 아, 좋았습니다. 자, 나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다른 애들은 날아다니는데 왜 나는 뭐가 문제일까? 진짜 2년을 다른 세계관을 가진 다른 공간감을 가진 다른 색감과 톤앤매너를 가진 곳에 완전히 풍덩 들어가서 나를 박진영이라는 명함을 떼고 모르는 익명의 상태로 노출됐었을 때 그럴 때 나의 단점과 한계사항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아마 저는 그 2년이 지금 박진영 프로듀서가 다시 이런저런 퍼포먼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는 시간을 다 이렇게 들여가지고 좀 쉬어요. 그래서 이런 명언 있잖아요.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명언이에요? 혼자라는 생각. 노래까지 박진영이 썼어요? 자 마무리하시죠. 네. 네. 그 앞으로의 그냥 게스트로 또 추측으로 가보자면 우리 대변인 입장에서 박진영의
계속 이루고 싶은 꿈이 또 다르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뭐 연예인들 뭐 아이돌 너무나 잘 만들어내고 있고 성공시키고 있는데 네. 또 목표하는 지향점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본인이 그래도 가장 애정어리어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끝까지 딴따라로 남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딴따라로 딴따라. 남고 싶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요 근래도 박진영 유튜버가 많이 도는 게 있어요. 마카레나 같은 그런 춤 같은 간단한 걸 만들어서 전 세계 춤 투어를 하고 다니거든요. 아마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절대 자신의 본질은 딴따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 모습이 더 멋있고, 오. 박진영 아마 이제 나이가 꽤 됐는데, 나이가 60대가 넘어도 끝까지 댄스 가수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지팡이 잡고 이제 나중까지 주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박진영의 오늘 일대기 이런 삶을 통해서 뭐 MZ 세대도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뭐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이 어떤 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마지막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재능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재능은 있었는지 못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거를 스스로 찾아서 개발하고 발달시키고 그리고 위기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이나 다 매뉴얼이 주어진 직장들, 직업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매뉴얼이 없는 직업의 전문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저는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유튜브 전문 제작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유명한 방송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건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매뉴얼이 없는 직업군을 선택해서 가장 높은 반열에 올라간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다. 스스로를. 알아서 잘 해라. 알아서 잘해라. 네. 자, 오늘의 명언 나왔습니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잘 그렇지. 해라. 스스로 잘 해라. 네, 근데 박진영이 어떤 일대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이 일단 끈기가 있어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고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근성. 그렇죠. 아, 이거는 진짜 저는 같은 박씨로서 너무 뿌듯하고. 같은 박씨로서 저도 뭐 비슷한 곽씨로서 그렇게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박진영 씨 인사로 임명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명 들어가고요.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기야. 왜 구독 안 해? 왜 칭얼거려? 사랑해.